수차례 연락하고 방문했다고 무조건 스토킹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안성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무엇인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토킹 고소와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을 방문하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초의 스토킹과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저런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실제 사례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1년간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는 B의 경고를 무시하고 A는 빌려준 돈이 있다며 B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습니다. B가 신고했고 경찰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계속 전화하고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총 60여 회에 걸쳐 B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는 A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A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연락을 피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B에게 연락하는 것은 납득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B의 오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B의 오빠들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죄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A가 폭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B에게 연락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서 재판부가 고려한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A는 총 60여 회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연락들은 모두 단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의 행위가 B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의 내용이 주로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채권 채무 관계를 따지거나 폭행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A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토킹 수사나 재판 실무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무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를 독촉하기 위한 연락이나 방문을 한 경우 일정 수준 안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은 채권 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